우리가 드디어 애플워치 시리즈 9 완전히 새로운 안녕하세요, 이서비입니다. 역대급으로 관심도가 가장 낮은 애플워치 시리즈가 아닐까 하는 시리즈 9. 영상이 올라갈 시점에는 한국도 정발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궁금해서 미국판으로 직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체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번은 시리즈 9, 내년에 10버전, 그러니까 시리즈 10이 새롭게 나오잖아요. 아이폰도 10, 그러니까 10이 나왔을 때 가장 크게 바뀐 것처럼 내년의 변화를 위해 이번에는 조금 이제 숨을 참고 한텀 쉬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워치 시리즈 9은 얼마나 달라졌을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크게 달라진 거라면 이번에 이제 애플에서 환경에 대해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애플워치 시리즈 9의 박스 옆면을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탄소 중립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애플에서 이야기하기론 애플 최초의 탄소 중립 제품이 이 시리즈 9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탄소 중립 이거 스티커로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탄소 중립 뭐 재활용 이런 것 때문에 스티커인가? 뭐지? 이거는 왜 스티커일까? 저 이거 진짜 제대로 떼면 안에 뭔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쿠라야? 아마 추측하기로 애플워치 시리즈 9이 모두 탄소 중립 제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박스 패키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탄소 중립 제품만 이러한 스티커를 따로 붙인 게 아닐까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탄소 중립이 뭐냐면 보통 이 온실가스의 최대 배출원은 소재, 전기, 운송 이렇게 세 개의 분야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 모델을 제작하면서 모두 탄소 중립을 이루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얘를 만들 때도 전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때도 100% 청정 전력을 사용하거나 뭐 포장을 더 작게 하고 항공 운송 대신 해상 운송을 하는 등 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탄소 중립을 이룬 제품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워치 시리즈 9 또 소재에 따라 탄소 중립인 제품이 있고 아닌 제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100% 재활용 알루미늄을 사용했고 그 배터리도 100% 재활용한 코발트를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스테인리스 스틸을 보면 탄소 중립 제품에 대한 마크가 없고 알루미늄 모델도 밴드에 따라서 이것도 스포츠 밴드와 몇몇 모델만 탄소 중립 마크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탄소 중립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진짜 탄소 중립 제품만 스티커로 따로 붙여 놓은 것으로 보이고요. 구입한 모델은 시리즈 9 45mm 미드나잇 알루미늄 GPS로 구입했습니다. 애플워치도 셀룰러와 그냥 일반 와이파이 모델이 있는데 셀룰러는 밖에서 운동, 뭐 러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추천하는 편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와이파이만 구입해도 충분해요. 박스 달라진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이것도 예전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패키징 방식이죠. 애플워치 시리즈 9은 위쪽에 이렇게 들어있고 안쪽에 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출시하자마자 제가 구입해서 어떠한 밴드로 샀는지 궁금했는데 이것도 제가 탄소 중립으로 구입했나봐요. 이번에 스포츠 밴드도 82%의 재활용 그 실고를 사용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박스도 카본 뉴트럴 이렇게 이제 탄소 중립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밴드 뜯어보겠습니다. 밴드는 이제 애플워치를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모델 호환인가 보다. 한국어 적혀 있는데요. 미국 직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언어로 적혀 있지만 가장 하단에 한국어도 적혀 있고요. 요거는 새로운 스포츠 밴드입니다. 아니 새롭더라기보다 디자인은 동일해요. 다만 이제 재활용 실을 사용한 것 빼고는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품인 시리즈 9입니다. 얘는 따로 탄소 중립이라는 문구는 없네요. 워치에서는 쪽 뜯고 쫙 뜯고 이것도 예전과 동일한 방식이죠. 이것도 시리즈 7부터 고속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이 충전기도 패브릭 소재네요. 이것도 시리즈 9부터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패브릭 소재로 케이블이 바뀌었는지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 9 미드나잇으로 구입했는데 블랙에 조금 더 가깝네. 빛을 받아도 거의 블랙톤에 가까운 색상을 갖고 있고요. 짠 켜면 켜지나요? 켰을 때의 모습입니다. 디자인 그냥 이거는 예전 애플워치 시리즈 한 7, 8, 9 거의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뒤에 뭐 45mm니 시리즈 9이니 알루미늄이니 이온엑스니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고요. 셀룰러는 용도에 빨간색이 되어 있지만 얘는 일반 모델이라서 색상이 따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언박싱은 다예요. 제가 또 이번에 워치를 구입하면서 나이키 밴드가 좀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요거를 또 구입했거든요. 기본 스포츠 밴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특이하게 여기 뭔가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나이키 밴드는. 그리고 얘가 핑크 같았는데 실제로 보면 나이키 밴드
이 제품이 훨씬 더 이제 핑크색을 띠고 있고요. 나이키 예쁜 게 이거예요. 끝쪽에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또 포인트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착용하게 되면 이렇게 밴드를 딱 연결했을 때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나이키 로고가 있는 이런 이제 독특함이 있고요. 일반 밴드도 깔끔해요. 무난한 느낌의 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워치는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까 곧 새롭게 나올 워치OS 10.1 베타2까지 업데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워치OS 10.1이 정식으로 업데이트 되었을 때 달라질 점에서 가장 크게 변한 점은 더블탭 기능이 새롭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애플 키노트에서 시리즈 9을 공개하면서 함께 공개했던 기능인데 요거는 애플에서도 공식적으로 10월 중 업데이트 예정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베타로 제공했던 기능인데 제가 이제 베타로 올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직접 착용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블탭 기능은 모든 애플워치 시리즈에서 업데이트로 제공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애플에서 이야기하기로 시리즈 9부터 울트라2까지 지원한다 하거든요. 이것도 새롭게 들어간 S9 SIP 있잖아요. 그 프로세서에 있는 추가된 이제 4코어 뉴럴 엔진 덕분에 이제 더블탭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따로 이게 더블탭 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설정에 들어가면 있을 것 같거든요. 설정에서 제스처에 가면 더블탭 기능 할 수 있고 재생과 일시정지, 건너뛰기, 스마트 스택 이런 거 선택할 수 있고요. 제스처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기본 기능 딱딱 오 탁탁 탁탁 하면 하나씩 지금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더블탭은 그냥 딱 진짜 더블탭밖에 안 되나 본데요. 이렇게 있고 다시 만약에 한 3초 타이머 한다면 알림 울릴 때 더블탭으로 꺼버리는 이런 기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블탭을 했을 때 작동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싫어 하면서 그렇게 싫어 하는 모습이고요. 거의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워치 페이스가 있어야 스마트 스택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화가 오더라도 더블탭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능이 되겠죠. 노래 일시정지도 사용할 수 있고 문자 왔을 때 스크롤 같은 것도 되고 이거 카메라도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카메라 이렇게 실행시켰어요. 자, 애플워치에 들어갔을 때 싫어 왜 안 돼? 아직 베타라서 완벽하진 않나봐요.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해요. 다시 켜볼까 카메라? 자, 여기 가서 카메라 다시 켜겠습니다. 카메라 됐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톡톡. 반응이 조금 느린 건 단점이다. 제가 만약에 손가락을 이렇게 톡톡 하잖아요. 톡톡 하면 화면에서 제스처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찍히는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생각보다 괜찮긴 할 거예요. 왜냐면 리슬리 설문조사에 따르면 1000명 중 46%가 자신의 코로 애플워치를 탭해 본 적이 있다고 이제 답변을 한 것처럼 다른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이거를 탭해야 되는데 그때 이러한 기능 이제 더블탭 제스처를 쓰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원래 있었던 애플워치 손쉬운 사용에 있었던 어시스티브 터치랑 많이 유사한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시스티브 터치에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이것도 애플페이가 처음 나왔을 때 빠르게 꺼내는 기능으로 사용했는데 이것도 지금 하면 요거는 조금 더 자연스럽긴 해요. 한 번 터치하면 다음, 두 번 터치하면 뒤로 가기, 그리고 주먹을 누르면 이렇게 앱 열기, 이런 식으로 세팅을 현재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 주먹을 두 번 쥐면 제가 단축어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럼 이렇게 QR코드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고 이 QR코드는 애플워치가 연결된 지금 와이파이를 연결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카메라에 다가가면 자동으로 우리 스튜디오에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사실 자유도 면에서는 어시스티브 터치가 훨씬 더 좋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랫동안 사용해본 결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설정해두게 된다면 인식을 하면서 오작동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오히려 이러한 것을 따져보면 더블탭이 조금 더 실용적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 더블탭 했을 때 젓가락도 인식되려나요? 자, 더블탭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은 톡톡 하면 지금 더블탭을 인식하거든요. 되나요? 아니야. 근데 내가 왼손잡이가 아니니까 이거 젓가락질이 힘드네. 톡톡톡톡톡. 젓가락질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아이폰은 iOS 17부터 네임드랍을 지원했잖아요. 근데 애플워치는 지원하지 않다가 이제 10.1부터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가가면 이제 애플워치에서도 네임드랍이잖아요. 네임드랍. 왜지? 다시 베타라서 그런가?
오, 연락처 공유 이렇게 떴고, 애플워치는 베타, 아이폰은 베타가 아닙니다. 오, 지금 기가 모아지는데 안 가는데요? 다시. 베타끼리만 되고 안 가네요. 그럼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이런 이제 연락처 공유하기는 좋겠다. 애플워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이제 대고만 있으면 되고, 줄 사람은 핸드폰으로 꺼내서 주거나 아니면 애플워치로 주면 되니까요. 말이죠. 그리고 화면 밝기도 더 증가했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 8 그리고 SE2의 경우 최대 밝기가 1000니트인데 이번 시리즈 9은 2000니트로 더 업그레이드 되었더라고요. 손전등 기능으로 비교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차이가 나네요. 둘 다 최대 밝기로 올렸을 때 1000니트와 2000니트의 차이. 애플워치 울트라도 최대 2000니트까지 지원하거든요. 얘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가 비슷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 시리즈 9부터는 화면 밝기가 최소 1니트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영화관이나 자기 전 어두운 방 같은 환경에서 쓸 때 편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9월 키노트 이후로 출시된 신제품들은 모두 2세대 울트라 와이드밴드가 새롭게 탑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에서는 요것을 이제 기존 1세대는 U1이라고 했으니까 2세대는 U2 칩이 아닐까 싶은데, 또 애플 홈페이지 보면 기존은 U1 칩이라고 확실히 명시한 것에 비해 U2는 그냥 2세대 초광대역 칩이라고만 이제 표기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2세대 울트라 와이드밴드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존보다 커버리지가 3배 더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기존에 잘 되었다면 2세대부터는 거의 이제 방과 방도 인식할 정도로 되게 많이 넓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한국에서 나이 찾기 기능을 통해서는 지도 데이터 문제 때문인지 정확한 위치 파악은 불가능하고 사운드 재생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핑하기 기능을 사용하면 2m 밖에서는 대략적인 방향이랑 거리를 보여줬고요, 2m 안에서는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남은 거리만 보여주다가 20에서 30cm 안으로 접근하면 찾았다는 표시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프로세서도 업그레이드 되어서 시리즈 8 대비 트랜지스터도 60% 더 많아졌고, 뭐 GPU도 30% 더 빠르고 머신러닝도 2배 더 빨라졌다고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애플워치도 워낙 빠른 속도에다가 버벅임도 크게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체감될 만한 변화는 이번에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블탭을 지원하지만 그것 때문에 갈아탈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요. 차라리 AOD 때문에 갈아탄다면 갈아탔지, 더블탭 때문에 갈아탄다? 그냥 어시스티브 터치 켜서 사용해도 될 것 같은 느낌?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오늘은 간단히 그래도 안 살펴보면 아쉬우니까 직구에서 한번 뜯어보면서 살펴봤고, 아마 제 기억에 애플워치에서 AOD를 지원하는 모델이 시리즈 5인가? 그때부터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AOD를 지원하지 않는 모델 극이하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새로 구입한다면 시리즈 9을 구입해야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기존의 애플워치를 잘 쓰시고 내년에 새로 나올 애플워치 10을 보고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아이폰보다도 변화점이 너무 없어요. 2세대 울트라 와이드밴드가 진짜 대박이에요. 원래 1세대는 에어택으로 해도 이만큼 안 됐거든요, 거리가. 11m, 11, 13? 13 되나요? 13까지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벽이 있으면 조금은 정확도가 떨어지긴 해요. 벽 근처니까 이제 여기 안에 있다고 이렇게. 2세대 울트라 와이드밴드 좋네.